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수색 증산 뉴타운의 평형별 내부 평면도를 영상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은 조감도가 되겠고요. 증산 2구역은 55, 59, 74, 84 이렇게 4가지 형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시공사는 GS건설이고요. 임대아파트 237세대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는 1386세대가 되겠고요. 조합원하고 일반 분양에 해당되는 세대수가 1149세대가 되겠네요. 눈에 띄는 것은 84형에서 세대수가 811세대가 나오고요. 59형에서 242세대가 나오고 이제 사이에 55나 74 적은 세대수가 좀 들어가 있는 거죠. 증산 2구역. 여러분들 증산 2구역의 미래가치를 볼 때요, 이러한 순서대로 미래가치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미래가치라는 것이요, 큰 위체계에서 본다면 203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 있습니다. 많이 공개되어 있고요. 아시는 분들은 또 다 아실 수 있는 내용이지만 이 계획에 따라서 어떤 개발이 진행되고 시간이 흘러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겁니다. 2030 밑에는 서부권 생활권 계획이 있고요. 서부권에서는 상암수색 부도심이라고 해서 상암수색이 광역 중심이 됩니다. 광역 중심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수색 역세권 사업이 향후에 진행이 될 거고요. 중심 상업지역을 포함해서 수색 역세권 사업이 상업지역이 될 거니까 거기서는 이제 상업, 업무, 문화, 시설 등을 공급하게 되겠고요. 주거지로서는 수색동과 증산동을 합해서 수색 증산 뉴타운에서 새로운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이고요. 그 중에서 증산 2구역이 상암 수색 부도심에 가장 큰 수혜를 얻고 얼굴에 해당해요. 그래서 대장주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저는 레고팜 TV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부동산 대표 이무용입니다. 가장 먼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조합원이 됐든 지나가시다가 늘상 사무실에 들려서 일반 분양 시기를 여쭤보세요. 다 궁금해 하시잖아요. 오늘이 3월 23일인데 지금 5월 5월 초로 예상이 되는데 착공계를 신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착공계가 들어가면 입주 시기가 정해지겠죠? 예, 2022년 3월 무렵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큰 오차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일반 분양은 언제 하느냐, 이게 궁금하신데, 일반 분양은 2020년 1월, 그러니까 내년 초 1월 달이 되겠죠. 이 시기에 일반 분양이 하리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아마 특별한 오차는 없을 건데, 만약에 조금 땡겨진다라고 보면은 올 12월 연말이 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무렵, 뭐 화이트 크리스마스에 청약하시는 분들 계시면 좋을 듯 하고요. 이게 그 옆에 인접한 수색 9구역 같은 경우가 작년 12월 달에 청약을 받았어요. 그래서 1년 이상 시차를 두고서 증산 2구역에서는 일반 분양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2020년 1월 정도로 예상을 해보는 거고요. 아마 비슷한 시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일반 분양을 한다면 인근 사례를 보았을 때 청약에 당첨되신 분들은 계약금 20%, 중도금 60%, 잔금이 20%, 이 조건이 될 것 같고요.
무주택자들은 대출이 40%에서 뭐 50% 나오시는 분도 일부 있죠. 서민 우대 상품으로서. 그래서 계약금에서 20%, 중도금에서 10% 한번 이 정도 자금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34평형 아파트 기준으로 아직 가격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8억 내외가 들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금 계획에서 적당히 준비하실 수 있고요. 일반 분양을 늦게 하다 보니까 중도금에서 뭐 조금씩 그 앞당겨지는 부분은 있을 수가 있겠네요. 예. 자, 그러면 먼저 증산 2구역의 단지 배치도를 한번 볼게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증산 2구역의 그 단지 배치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영상을 내보냈었는데요. 증산 2구역은 기본적으로 4개의 블록, 여기가 1블록입니다. 이쪽이 2블록, 이 아래쪽이 3블록, 그리고 여기가 주상복합 4블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4개의 블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세대수를 보면 이제 평형대가 55형은 24평형으로 보시면 되고요. 59가 25평형입니다. 74는 30평형으로 보시면 되고요. 세대수가 많지 않으니까 84는 34평형 아파트로 보시면 됩니다. 뭐 한눈에 보시면 다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조금 자세히 설명드려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니까요. 24평형 같은 경우에는 4블록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가 4블록인데요. 이 앞쪽으로가 이제 수색로 대로변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임대 아파트고, 그러면 55A하고 55B 두 가지 타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체적으로 59세대가 있고요. 이제 주상복합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용률이 조금 떨어져서 그렇고요. 2블록에 있는 25평형하고 전용면적으로 한 평 정도 차이가 나죠. 예, 그것은 전용률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고요. 전체 55A 타입의 세대수는 19세대가 되겠네요. 지금 내부 평면도를 보시고 계시는데요.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들어오는 부분이 구조가 포베이 구조입니다. 이 소형 평형에서 포베이 구조가 나오잖아요. 아주 마음에 드는 구조 현상이에요. 예.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이렇게 현관으로 들어오면 침실 2개를 만나고요. 오른쪽으로는 주방이 있고 왼쪽으로는 거실이 있고, 여기가 안방이고요. 내부 화장실이 있고 이것은 거실 쪽 화장실이고, 소형 평형이다 보니까 드레스룸은 안 보이네요. 주방 쪽에 발코니가 있고요. 안방 쪽에 에어컨 넣는 실외기하고 예, 발코니 공간이 있네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창문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소형 평형에서 포베이라는 것이 큰 장점이네요. 그리고 향을 보면 이 방향이니까 남서향인데 사실은 남쪽에 가까워요. 굉장히 남쪽이 이 아래쪽이 남쪽입니다. 이게 정남향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남서향이긴 해도 남쪽에 많이 치우쳐 있는, 그러니까 향도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자, 그러면 19세대 중에서 노란 색상으로 보이는 것이 조합원인데 요 지금 요 이 라인만 그렇습니다.
최고 층수는 23층까지 있고요. 요 아래쪽에 있는 여기가 1, 2층은 상가고요. 3층은 부대 복리시설이라고 해서 주민 공동시설로 쓰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4층부터 아파트인데 4층부터 9층까지가 6세대가 일반 분양이고 11층부터 23층까지 여기가 조합원들이 가져가는, 그렇게 되어 있네요. 55가. 이 앞쪽에 있는 DMC역에서 55A 여기 이 위치까지의 거리는 도보로 치면은 2분, 뭐 거짓말 못해서 3분, 2, 3분 거리예요. 초역세권에. 자, 그러면 55B로 갈게요. 55B. 55B도 향은 이쪽이 이제 남서향이죠. 남쪽에 많이 치우쳐 있는 남서향인데, 55에는 세대수, 전체적인 세대수가 40세대. 평면도를 보니까는 얘도 마찬가지로 베이는 포베이를 이루네요. 40평대도 투베이 나오는 경우가 흔하잖아요. 그런데 일단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현관문을 들어서면 침실 2개 만나고요. 이건 거실 화장실이고, 거실이고, 침실, 내부 화장실이고요. 여기가 발코니, 이것은 주방 쪽 발코니. 앞서서 55A하고 이제 55B, 이것은 타입의 차이인데요. 눈에 보이는 것이 이 주방의 크기가 조금 작아 보이네요. 그러다 보니까 거실하고 이제 개방성을 좀 시원시원하게 탁 트이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이쪽에 벽이 없고 이렇게 크게 주방하고 거실하고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이네요. 포베이긴 하지만 주방이 조금 작게 빠지는 구조이고요. 여기 빨간색 점선으로 보이는 거 있죠? 이 선은 확장이에요. 이만큼 확장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1호, 2호 두 개 라인인데요. 보면은 이게 1호 라인, 이게 2호 라인 그렇겠죠? 녹색으로 보이는 것이 일반 분양으로서 34세대가 일반 분양이 나가고요. 조합원이 6세대. 전체적인 층수는 23층까지 있는데 좋은 층으로는 조합원들이 가져갔네요. 조합원들이 적게 신청했다는 것은 제가 앞에서 평면도상에서 봤던 그런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그랬다고 추측을 해봅니다. 이렇게 해서 55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타입별로 해서 59세대가 있고요. 조합원 물량하고 일반 분양 물량 이 차이 보시고서 나중에 청약 조건이 되시는 분들, 기다리시는 분들은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59형으로 갈게요. 이건 이제 25평형 아파트잖아요. 지금 2블럭에 있습니다. 여기는 여기가 2블럭인데요. 2블럭에 이 정도 위치 크기에 여기가 이제 공원 자리고요. 이 뒤쪽으로가 증산초등학교, 그 위로가 증산중학교가 있어서 25평형 같은 경우에는 학부형들이 선호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25평형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들이 거의 다 가져갔고요. 제가 숫자를 확인해 보니까 일반 분양 뜨는 숫자가 5개가 일반 분양이에요. 그러니까 1층이라는 소리죠. 금액은 나중에 이제 결정이 되겠지만, 그래서 25평형은 청약 넣는 부분이 큰 의미가 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제 추측에는 저렴하게 나올 겁니다. 분양가가. 한번 해보실만 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자, 59 A형부터 볼게요. 여기가 지금 2블럭이니까 201동, 2동, 3동, 3개 동에 걸쳐서 이 분홍빛으로 보이는 이 4개가 25평형 A타입입니다. 이제 내부 평면들을 보니까요, 여기 확정돼 있고, 기본적으로는 베이가 3베이를 이루네요. 3베이를 이루고요. 현관을 통해서 들어가 보면은 바로 화장실을 만나고, 침실 만나고, 거실, 여기 주방, 그 작은 방 만나고, 안방, 여기는 내부 화장실. 향을 봤을 때 지금 201동, 202동은 남서향이에요, 향이. 그리고 203동 같은 경우에는 남동향, 남서향 이렇게 되어 있네요. 기본적으로 이 블록에서 바람이 흘러가는 통풍축을 보면 이 방향에 이게 바람이 흘러가는 축이에요.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통풍 쪽에서 본다면 남동향이 좋고요. 남서향 같은 경우에는 들여다볼까요? 이 평면도가 만약에 남서향 201동이나 2동에서 만난다면 바람이 지금 이렇게 잡히잖아요. 거실하고 주방 쪽에서도 보면 이 방향이라서 통풍이 조금 그렇죠. 향에 따라서. 그 이외에는 별 무난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59B 한번 가볼게요. 201, 2, 3동에서 가운데 있는 요겁니다. 타워형이고요. 타워형이다 보니까는 기본적으로 투베이를 이루고 있네요. 투베이. 거실을 기준으로 보는 거니까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이렇게 들어가 보면요. 침실 2개 만나고요. 거실, 안방, 드레스룸은 없고요. 내부 화장실, 외부 화장실이죠. 그리고 발코니 있고요. 예, 이렇게 잡혀 있네요. 투베이 같은 경우에는 젊은 층들이 선호하는 부분도 있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선호하지 않더라고요. 바람 때문에 그러나요? 자, 다음에는 C타입 가보겠습니다. C타입 204동, 5동, 6동에 C타입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3베이를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판상형 구조이고 뭐 바람 쪽에서는 문제가 없네요. 통풍 쪽에서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판상형 구조니까 일단 3베이가 보이고요. 들어가 보면 하나, 둘, 셋 방이 있고요. 내부 욕실, 이게 외부 욕실, 주방, 발코니 이렇게 이루어져 있네요. 가장 편안하고 무난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C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세대수는 총 40세대이고요. 조합원이 이 노란색 색으로 보이는 게 조합원입니다. 그래서 204, 5, 6동에 거쳐서 21개가 조합원이고요. 일반 분양이 저층으로 해서 18개가 나갈 거고요. 이 보라색 상으로 보이는 것은 보르지. 그러면 C타입 같은 경우에는 5동, 6동은 층수가 좀 낮네요. 4동이 이건데 4동 같은 경우는 12층까지 되어 있고요.
자, D타입 한번 볼게요. 평면도 볼까요? 이게 D타입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투베이를 이루고 있죠? 투베이를 이루고 있고,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방이 2개. 여기 안방 있고, 욕실, 외부 화장실, 거실. 향이 지금 이쪽 방향이 남동향이에요. 그러면 이쪽이죠. 바라보는 이쪽에서 보면 아이들 방이 향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전체 세대수는 12세대인데 조합원이 2개, 일반 분양이 10개가 나옵니다. 요 부분 때문에 조합원들이 적게 신청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예. 다음에는요, 74형. 이것은 이제 30평형으로 보시면 되고요. 25평형, 34평형인데 중간에 끼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합원들이 입주를 더 하게끔 하기 위해서 분담금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 때문에 그랬나 본데, 지금 201동, 202동에 대해서 나오고요. 향은 남동향. 가장 무난해 보이고요. 세대수는 37세대입니다. 평면도를 보면은 일단 3베이로 이루어져 있고요. 바람은 이렇게 치겠네요. 통풍 추구하고 일치하니까 볼 것도 없을 것 같고요. 현관에서 들어가면 외부 화장실, 작은 방, 주방, 거실, 작은 중간방이 되겠네요. 침실, 드레스룸, 내부 화장실, 발코니가 안방 쪽에 있고 주방 쪽에 있고 이쪽에 조그만 대피 공간이라고 해서 또 나오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네요. 가장 무난한 평형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예. 부대 복리시설이 이 위치하고 이 위치에 있으니까 뭐 큰 영향 없을라나요? 전체적으로 이 사람들한테는. 예. 다음은 일반 분양 개수가 몇 개나 되는지 알아볼게요. 37세대 중에서 201동 같은 경우에는 19층까지 되어 있고요. 202동 같은 경우에는 18층이네요. 11층까지 22세대는 일반 분양이고요. 조합원들이 로얄층으로 15개를 가져갔네요. 일반 분양이 22개. 청약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한번 보세요. 자, 다음에는 34평형으로 가겠습니다. 34평형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 2블럭이고, 1블럭이죠. 이쪽이 1블럭이고요. 이쪽이 3블럭. 1블럭과 3블럭에 34평형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가 증산로 9일이고 이쪽에 2블럭이 이렇게 있죠. 84A 같은 경우에는 3블럭에 위치해 있고요. 향이 여기가 이제 정남향이니까 301동 같은 경우에는 남서향이지만 남쪽에 많이 치우쳐 있어서 향은 좋아요. 또 304동 같은 경우에도 남동향인데 남쪽에 많이 치우친 거니까 향은 좋습니다. 그리고 2개 라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판상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 평면도를 보니까요. 3베이로 이루어져 있죠. 3베이로 이루어져 있으면 가장 무난하다는 소리입니다. 향 고려했으니까. 내부에 들어가면요. 외부 화장실, 작은 방, 거실,
주방, 중간방, 안방, 드레스룸, 내부 화장실, 그리고 주방 쪽 발코니, 안방 발코니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분양 개수가 몇 개나 나오는지 볼까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104세대예요. 이 A타입이. DMC역에서 요 A타입까지 301동까지의 거리는 1, 2분 거리고요. 304동까지는 거리는 한 4분 정도. 거짓말 보태서 5분. 이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초역세권에 있고요. 13층까지 여기까지가 일반 분양인데 54세대로 있고요. 최고층 수는 29층이고요. 그래서 조합원들이 가져간 개수가 50개, 일반 분양 54개. 간절히 일반 분양이네요. 네, 충분히 값어치가 있는 그런 거니까요. 34평형 적극적으로 조건들 두시는 분들은 청약 점수는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 봤을 때 65점에서 65점 내외 그 정도, 이 정도면은 한번 가능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제 B타입 볼까요? B타입 같은 경우에는 2블록에서 일단은 타워형이고요. 2블록에서 1블록, 이제 여기가 1블록이니까 101동, 2동, 3동에서 몸통이고요. 3블록에서 놓고 보면 303동, 304동에서 몸통. 다 타워형이고요. 5가지입니다. 조합원들도 만약에 동호수 추첨을 하게 되면 어느 동에 걸릴지 모르고요.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정남향이에요. 그러면 예, 향에서는 특별한 무리가 없고요. 84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 분양도 나오지만 일단 내부 평면도를 보면요. 타워형이 지금 딱 투베이잖아요. 바로 이 타워형, 이래서 타워형이 싫으라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들어가 보면요. 예, 방 2개 만나고 주방, 거실, 안방, 드레스룸, 내부 화장실, 외부 화장실, 주방 쪽 발코니, 안방 발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양시장할 당시에 보면 신혼층들, 젊은 층들이 좋아한다고 그런 부분도 있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투베이보다는 포베이가 좋던데요. 자,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자, B타입 같은 경우에 다시 돌아가 볼까요? 이 B타입 같은 경우에 제가 일반 분양 개수나 이걸 안 보여드리는 이유가 개수가 많아서 그래요. 충분히 나오니까. C타입도 마찬가지로 일반 분양 개수가 많이 나오니까 일단 보죠. 그 1블록에서 놓고 보면 이 날개에 벌써 빨갛게 표시된 것 제가 C타입을 표기했고요. 3블록에서도 벌써 이렇게 빨간 원 안에 있는 것들이 C타입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수가 많아요. B타입도 219개, C타입도 258개가 돼서 제가 조합원 개수, 일반 분양 개수 얘기 안 하고 넘어갑니다. C타입 같은 경우에는 3베이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3베이. 그리고 들어가면 마찬가지로 작은 방 만나고 내부 욕실 만나고 주방, 거실이죠. 주방, 발코니, 안방, 드레스룸, 내부 욕실, 중간방, 발코니, 발코니.
발코니가 이제 타입에 따라서 두 개인 경우, 세 개인 경우 그런 차이점은 조금 있죠. 3베이 가장 무난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좀 동마다 다 지금 C타입이 들어가 있어서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층수보다는 어떤 동이 걸리냐가 또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예. 어쨌든 84B, 84C 이 두 가지 타입은 일반 문양 개수도 많으니까 예. 적극적으로들 청약들 검토하셔도 좋은 일 있을 겁니다. 자, 다음은 D타입 갈게요. D타입은 3블록이고요. 여기가 2동, 여기가 3동이고요. 판상형 구조이고요. 두 개 라인 돼 있고, 향은 남동향인데 남쪽에 많이 치우친 거라서 통풍축을 바람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봐야 되니까요. 예, 향은 좋고요. 그러면 내부 평면도를 보기 전에 벌써 통풍은 잘 되겠구나. 또 동과 동 간격도 넓어서요. 34평형 다 값어치 있습니다. 자, 내부 구조 한번 볼게요. 한눈에 보니까 이게 지금 포베이 구조입니다. 34평형인데 포베이 구조. 아주 만족스럽죠? 이건 뭐 확장선이고. 자, 들어가 보면요. 방이 두 개 있고요. 여기가 주방, 거실, 안방, 드레스룸, 내부 욕실, 외부 욕실. 여기 하나 더 보이죠? 방 개수 한번 세볼까요? 안방 하나, 둘, 셋, 넷. 34평형 이 D타입이 방이 4개가 나오네요. 식구가 많은 사람들 또는 방 하나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싶은 분들, 서재로 사용하시든 드레스룸으로 사용하시든 이런 부분이죠.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타입이 그래서 이게 가장 향후에도 값어치가 많이 나가는 아파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통풍축은 이렇게 움직이니까요. 이렇게 움직일 거니까요. 다 만족스러워요. DMC역에서 거리가 2, 3분 거리고요. 포베이를 이루고 방이 4개고 바람 잘 통하고 향은 남동향인데 환하고 그렇죠? 전체적으로 이 베이가 내부 밖기를 보여주는 거라서 아주 마음에 들고 미래가 좋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 조합원하고 일반 분양 개수 한번 알아보죠. 최고 층수는 30층. 이게 30층이고요. 302동이 30층이고 303동이 여기가 27층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조합원들이 몇 개나 가져가나 볼까요? 이게 노란 색상이 조합원들인데 70개 가져가네요. 전체적인 세대수가 114개 중에서. 그래도 일반 분양이 1층부터 11층까지 44세대씩이나 나옵니다. 점수가 되시는 분들은 아마 요 타입으로 하시는 것이 거주하시는 측면에서도 좋을 것 같고 어떤 투자 측면에서도 좋을 것 같고 물론 일반 분양 받으시는 분들은 투자는 아니겠죠. 어떤 시세 차익도 충분히 많이 누릴 수 있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자, 다음엔 2타입 한번 볼게요. 바로 평면도 들어갈까요? 2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게 301동, 302동이고요. DMC역에서 정말 1, 2분 거리고요. 한눈에 보니까 지금 이게 타워형이죠? 그러니까 지금 B타입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은 2베이로 빠졌었잖아요. 근데 얘는 3베이로 빠졌어요. 살짝 이 귀 부분이
요 부분이죠. 요 부분 가지고 조절해서 3베이로 빠졌고요. 방에 들어가 볼게요. 방 하나 만났죠? 주방 만나고, 발코니 만났죠? 거실, 작은 방 만나죠? 안방, 드레스룸, 내부 욕실, 발코니, 안방 쪽 발코니, 에어컨 실외기. 예. 전체적으로 가장 무난하죠? 3베이가 가장 무난한 걸로 보이고요. 이게 층수가 높아서 이 타입이 조합원들도 선호하고 어떤 증산 2구역의 랜드마크 역할을 해요. 증산 2구역이 서부권에서 대장주라고 본다면 역시 이 타입이죠.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은 개인적으로 제가 아까 D타입을 좋아한다고 했죠? D타입하고 E타입이 향후에 조합원 물건이 됐든 일반 분양 물건이 됐든 가격은 제일 높은 쪽에서 형성이 될 거고요. 이 A, B, C, D, 이 5가지 타입이 있는데 결국은 이 타입별로 조금씩의 차별화가 날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일반 분양, 일반 분양, 이건 제가 표시를 안 했네요. 지금 이 타입 같은 경우에 최고 층수가 30층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301동, 302동 다 30층인데요. 처음에는 1층부터 30층까지 다 조합원들이 가져갔었다가 그 평형 변경을 한번 해서 1층에서 4층까지는 일반 분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층 걸릴 것을 조금 걱정하신 일부 조합원들이 다른 평형으로 넘어갔다는 소리고요. 그래서 5층부터 30층까지는 조합원들한테 가요. 근데 저는 1층에서 4층이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 위치라면 저는 값어치가 있다고 보고요. 1층은 1층 나름대로 장점이 있고요. 뭐 3, 4층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분양가가 아직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8억 언저리라고 보면 8억에서 8억 1천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이 금액이라면 충분히 다 값어치가 있어서 한번 해볼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일반 분양 받으시는 분들은 당첨되고 나면 그 분양권이 되잖아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고 입주할 때까지는 전매 금지. 팔 수가 없어요. 매매할 수가 없는데 제가 그런 사례를 경험을 자꾸 하고 있거든요. 자금이 부족해서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매매할 수 없습니다. 불법입니다. 입주하고 나서 이제 아파트니까 주택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2년 거주 요건을 기본 채우셔야 되는 것이 있죠. 그러면 조합원 물건들도 지금 증산 2구역에서 34평형 같은 경우에 약 420개가 일반 분양이 나갈 건데 이 물량 자체도 입주할 때까지 3년, 입주하고 나서 2년 거주 보유 채운다고 보면 향후 한 5년 정도는 이것마저도 물량들이 잘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매 측면에서는 현재 소강 상태이지만 향후에도 일정 부분 매물 잠김 현상 때문에라도 그럴 것 같고요. 가격적인 것은 저도 잘 모릅니다. 가격은 일전에 저희 어머님이 야, 가격은 시장에 물어보는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참 멋진 얘기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는 제가 중개업을 하지도 않을 당시였었는데 그래서 가격은 시장에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하여튼 지금은 증산 2구역에 평형별 내부 평면들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미래 가치 측면에서 또 타입별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따로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손가락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 가지고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